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9강 위도별로 학교를 분류해요 라고 해서 데이터 분류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강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유용한 정보만 뽑아서 그룹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후에 기준을 정해서 데이터를 재정리해서 그룹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데이터 분류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 도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잘 되겠죠. 오늘 저희가 사용할 대표적인 블록은 흐름, 그리고 판단, 그리고 정리할 자료, 즉 리스트 블록,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블록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이터는 무엇이고 그 데이터에서 어떤 부분을 기준을 정하여 분류를 할지를 알아볼게요. 9강 제목에서 보듯이 오늘의 주제는 전국 초등학교 위치 데이터를 관찰하고 같은 위도상의 초등학교를 분류하기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 알아야 할 핵심 요소는 위도, 초등학교 지역, 그 다음 초등학교 이름입니다. 위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이나 학생도 있겠지만 우선 위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적도로부터 남극, 남쪽으로 90도, 북쪽으로 90도를 나뉘어 놓은 선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도를 놓고 최남단은 북이 33도에서 43도까지 있는데 그 사이에서 북한을 빼고 보면 6.25 전쟁 이후에 분단된 위도를 기점으로 대략 33도에서 38도까지가 남한의 남쪽 북위와 북쪽의 북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한 개의 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팔도, 그 다음 제주도 특별자치도죠. 그 다음에 세종 특별자치시,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할 것은 행정구역보다는 위도이기 때문에 위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요소를 이해하고 나면 먼저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트리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전국 초등학교 위치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추가할 건데 현재 교재에서는 6278개의 학교가 리스팅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업데이트가 되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 테이블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테이블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학교 이름을 중심으로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쪼개어져 있고요. 보시면 위도와 경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4가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죠. 시각화를 한다고 하면요. 시각화기에는 차트를 가로를 경도로 놓고 세로를 위도로 놓고 표현값을 지역으로 놓았을 때 분포된 학교의 위치를 점으로 해서 색상별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값이 많아질수록 차트가 완성되기까지 많이 시간이 걸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해야 할 과정을 구성해 볼게요. 우선 전국 초등학교 위치 데이터를 불러오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도 정보만을 뽑아서 위도 값에 해당되는 학교들을 리스트에 분류해서 그 리스트에 지역과 이름이 뜰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해봐야죠. 첫 번째로는 오브젝트를 설정을 합니다. 화면 구성은 2가지인데 탐험가 오브젝트 하나와 그 다음에 지도 오브젝트 두 가지를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초등학교의 위치를 찾아서 불러오기를 하면 되고요.
오늘 사용할 속성은 신호, 그 다음 변수, 그 다음 리스트입니다. 변수의 경우에는 6가지의 변수를 입력을 해주고, 리스트의 경우에는 33도에서부터 38도까지 각각의 위도에 해당되는 학교를 리스트할 수 있는 6가지를 입력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카운트하는 것까지 7가지를 집어넣습니다. 신호 추가하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드를 작성하는데, 탐험가 오브젝트 코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말하는 멘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3초 동안 이렇게 뜰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줍니다. 두 번째는 지도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위도가 같은 학교 시작하기를 설정을 해 주고요. 자, 장면이 시작될 때 각각의 위도 리스트를 보여주도록 합니다. 위도는 소수점 이하 자리값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소수점 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글자만을 가지고서 최소값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3도에서 38도까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검색 신호를 보내고 나서 이 검색하기 신호를 받았을 때 진행할 검색 코드입니다. 부분별로 쪼개져 있는데요. 많이 복잡합니다. 여기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지금 올려놨는데, 실제로 이대로 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교재에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데, 저는 이거를 임의적으로 일단 숫자를 하나 바꾸어 보았어요. 무엇이냐면, 나중에 실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보시면 현재 행 번호를 1로 정하기를 해서 첫 번째 행부터 검색을 시작하는 걸로 지금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요, 나중에 해보면 현재 행 번호가 1이 아니라 2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실제 하는 부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흐름 블록을 통해서 만일이라는 코드를 넣고 위도를 33도에서부터 38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현재 행 위도값 전부 똑같죠. 첫 번째부터 두 번째 글자까지 소수점을 뺐습니다. 그러면 33도에서부터 시작해서 34도, 5도, 6도, 7도, 38도까지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도록 if를 넣도록 합니다. 소수점을 제외하고서 33도에서 38도까지 1단위로 묶음을 나타낸 코드를 각각의 리스트에 위도값, 지역, 학교 이름을 보여지게끔 분류해서 표시될 수 있도록 집어넣어 줍니다. 마지막 코드는요, 리스트 카운트인데, 요것은 각각 위도별로 분류된 학교가 리스트에 표시가 되고 나면 그 표시된 것들을 전부 모든 항목을 합쳐서 카운트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요거는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집어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간략히 진행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화면 구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테이블을 불러와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테이블 불러오기를 가셔서 테이블 추가하기,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내려가시면 전국 고등학교 위치, 그 다음 중학교, 그 다음 초등학교 위치가 있죠. 초등학교 위치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보시면 학교 이름, 지역, 위도, 경도가 교재처럼 나와 있고요. 차트로 보시면 점을 해볼게요. 가로축을 경도, 세로축을 위도, 계열은 지역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차트가 그려집니다. 색깔별로. 요 구역에 따라서 나뉘어지죠. 실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지역이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실제 코딩을 블록을 설정을 한 화면입니다. 여기서 아까 교재와 다른 점을 말씀드렸는데 시작하는 현재 행 번호를 아까 교재에서는 1이라고 설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를 2로 설정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전국 초등학교 위치를 테이블을 추가를 할 때 보시면 이 1행이 과거도 초등학교의 리스트가 1행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2행부터 시작이 되죠. 학교 이름, 지역, 위도, 경도가 1행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현재 행 번호를 1로 정하기를 해서 시작을 하면은 오류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현재 행 번호는 2로 표시를 한 다음에 아랫부분은 교재와 동일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실제 진행을 했을 때, 플레이를 했을 때 잘 작동하는 것을, 구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좋겠지만 요거는 교재와 똑같기 때문에 한번 요렇게 진행을 해 보시고 실제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지도 화면은 우리나라의 사극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극동과 극도, 경위로 나타내는 부분은 필요 없고요. 최남단과 최북단에서 북한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극남쪽은 북위 33도에서 뒤에 소수점이 있지만 요건 빼겠습니다. 33도에서 38도, 38선까지 대략의 위치로 위도를 설정한 지도입니다. 자, 시작하기를 눌러볼게요. 처음에 탐험가 오브젝트에서 이 탐험가가 이야기하는 부분 설정을 해 놓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지도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위도가 같은 학교를 나타내는 것을 저희가 설정을 했죠.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위도 블록 검색 중입니다 하면서 자, 현재 행 번호. 자, 전체 행 개수는 6278개. 교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리스트업 되어 있는 전국의 초등학교 개수는 6278개가 똑같네요. 스스로 진행을 하면서 현재 행 번호 6278까지 하나씩 거쳐가면서 지역, 그 다음 위도 최소값, 학교 이름, 현재 행 위도값 이런 것들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네. 6278개가 전부 다 검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보시면 33도 리스트는 최남쪽이니까 지금 제주특별시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요. 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부 다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리스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쭉 되고 있어요.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테이블의 분류는 가나다, 학교 이름의 가나다 순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2행부터 시작해서 6278행까지 지금 거치면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33, 34도, 35도, 36도, 37도, 38도 38도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북쪽이죠. 그렇다 보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강원도가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카운트 블록을 설정해 주었죠. 이 카운트 블록은 뭐냐면 각 위도별로 초등학교가 몇 개씩 있느냐를 이제 리스트를 모아가지고 요 개수를 합친 거죠. 각각의 리스트의 개수를 합친 값을 카운트에다가 최종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요거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다면, 구동이 되었다면은 학교의 위치, 위도에 따라서 지역과 학교를 표시해 주고
각각의 위도의 개수가 몇 개인지까지도 보여주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코드를 입력해서 실제로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요거를 직접 해보면서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도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오류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구동을 나타내는 코드를 작성을 하더라도 이거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코드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보기 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오늘 데이터 분류하기를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렵죠? 네, 어렵지만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반복과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